예, 아유 피곤하죠. 조금 피곤하네요, 교수님.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홍 박사는 또 더더군다나 운전하고 혼자서 전주에서부터 저 집에 올라갔잖아요. 저 그때 졸려갖고 혼났어요, 교수님. 그제 토요일 날 네. 전주에서 저희들 토크 콘서트 이제 한다고 해서 공지만 했었는데 이제 결과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말씀드리면 뭐 잘했습니다. 네. 너무 우리가 230석인가 40석 홀에서 홀을 맡았는데 거기 꽉 차고 태풍 전후라서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갖고 못 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또 무슨 맞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건 없었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예약하신 분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오셔가지고 너무나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아주 네. 성황리에 기분 좋게 맞습니다. 마무리했는데 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때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 것과 그리고 온라인상을 통해서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 뵙는 것과 완전 다르죠. 현장에 가서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얼굴 대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다르죠. 네. 감동도 밀려오고 네.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의껏 해야 되겠다. 맞아요. 네. 가끔씩 이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아유 죽겠네 힘드네 뭐 이렇게 툴툴거리기도 하고 이러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거기 맞아요. 가니까. 또 저희 보신다고 멀리서도 오신 분들도 굉장히 영국에서도 많으셨잖아요. 오셨어. 예. 영국에서 오시면서 또 뭐 향수 사다 주셔가지고 맞아요. 다 나눠주고 막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네. 아니 뭘 가져와서 그게 아니라 아유 난 어떤 구독자분 연세 드신 분이에요. 전주 고정님 아줌마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담배를 10갑 사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갖고 그다음에 막대사탕 10개 아이고. 그다음에 요만한 컵 3개 샌베이 과자 비슷한 거 한 봉다리 그다음에 낚시 댕기면서 뭐 바르라고 알로에 젤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나 그거 보고 눈물이 쑥 빠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이거 정말 정성이잖아요. 막대사탕 10개를 이렇게 꺼냈는데 눈물이 쑥 빠지더라고. 진짜 감동이에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과분하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맞아. 정말 이거 뭐 툴툴거리면서 힘들어 한다는 거 이거 절대 안 되겠구나. 그 또 어떤 구독자님은 아마 교수님 받으셨을 텐데 그 엽서를 손수 다 썼어. 다 손으로 일일이 꼼꼼하게 다 써가지고 엽서에다가 해서 가져오신 분. 정말. 뭐 그 위에도 또 그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끙끙 그 더운 날에. 그러니까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구독자님들 참 대단하시고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분에 전주 콘서트는 참 잘 마치고 또 끝나고 우리 뒤풀이도 하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뒤풀이도 하고 하루 자고 올라왔어요. 네. 어저께 그래서 올라왔는데 하여튼 홍 박사가 혼자 또 운전하고 올라가는 거라 좀 나는 친구가 운전을 해줘갖고 좀 편하게 갔는데 힘들었을 것 같고 아니에요. 네. 오늘도 사실은 힘들더라고. 근데 저 피곤하셨죠, 교수님. 그럼요. 그래서 아침에 좀 힘들었는데 아니야 가서 열심히 해야 돼. 능력이 닿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이제 열심히 찾아갖고 왔는데 네. 오늘도 확 업 시켜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이슈는 저번 주는 뭐니 해도 롤스로이스야. 예. 난 롤스로이스 한 번도 타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전 없죠. 조수석이라도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난 구경도 많이 못한 것 같아. 한 번 보긴 본 것 같은데. 이 차 가끔씩 지나다니는 도로에서나 한 번도 보죠. 타본 적이 없는데 이 롤스로이스 탔던 20대 남성이 이 사람 28살 신모 씨라고 나왔더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사고 내서 여성 치여가지고 지금 아마 수술도 여러 번 받고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뇌사 상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를테면 사고 내놓고
그 뒤에 그 어떤 구호 조치 안 했으면 뺑소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죄도 있고 치사상 현재는 사망 안 했으면 치사상죄죠. 상이죠. 예. 뭐 이제 이걸로 이제 강력 처벌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마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아요. 네. 케타민 성분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케타민을 포함해서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이 됐다. 네. 이제 해가지고 논란이었는데 이제 경찰이 내보내줬단 말이에요. 네. 변호사하고 같이 보니까 변호사 책임하에 신원보증을 받고 내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너 지금 이런 그 케타민 성분 같은 거 이거 나오고 이거 하는 게 뭐야? 너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 쳐서 지금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난 적정하게 처방에 의해서 지금 의사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부 관련된 거 등등등 해서 네. 거기에 처방된 의약품에서 아마 이런 성분이 성분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고 저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의도적으로 마약 성분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인도 그렇게 맞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그 케타민 성분부터 시작해서 이걸 뽑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영장 다 발부돼야 발부받고 되고. 그러면 예. 어차피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럴 바에 그러면 네가 변호인이 신원보증하고 예. 신원 책임지고 네가 나가서 네 처방전 의사한테 직접 받아오면 되잖아 본인. 떼와라. 예. 네가 받은 그 처방전을 네가 직접 뽑아와라 해서 일시석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자로 네. 준비해서 제출해라. 네, 이거죠. 일시석방을 예. 했던 거예요. 이제 일시석방을 이제 해가지고 나갔다가 아마 이제 그 온 것도 있고 네. 또 분석한 거 국과수에서 분석한 것도 있고 비교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 사람이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 필로폰을 5번 투약해가지고. 전과가 있네요. 네, 그때 적발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은 게 있어요. 네, 네. 마약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에 관련돼서 의심을 받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왜 이제 딱 사고가 났을 때 뭐 그런 이야기가 이상했어요. 있더라고요. 그죠? 한번 이렇게 처음 딱 접촉이 됐을 때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대요.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멈춰요. 바로 제정신이면. 근데 멈추지 않고 2차 충돌이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여러분,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들이나 이제 이게 있을 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술 먹었냐 이렇게 하니까 난 술 안 먹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의심할 게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성분이 좀 의심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검사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28세 나이에 롤스로이스를 끌고 사실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쥐가 부자라서 그거 사는 거 갖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나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 별로 그 관심 안 가진 것 네. 같고 구호 조치 안 한 것 같고 네. 뭐 이제 그런 부분 등에다가 필로폰 전과 있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가시거리에 불과하겠지만 네. 뭐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슬슬 글들을 막 올리기 시작해갖고 의혹이 막 그렇죠. 증폭됐어 이런 거 있어요. BJ한테 뭐 5억 원 이상을 주겠다. 별풍선을 돌렸다. 줬다고요 이런 이미. 말도 나오고 예. 중고차 뭐 그 관련 딜러 뭐 일을 한다. 네네. 그다음에 뭐 차고 있는 시계가 뭐 수억 원짜리다. 네네. 뭐 등등 이런 것까지 이제 막 그게 붙으니까 예. 이거 뭐 있는 놈이라고 그래서 풀어준 거 아니야? 이제 또 이럴테면 처음에 그렇죠. 뭐 이런 의혹도 사게 되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지가 말이야 좀 있는 놈이니까 뭐 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뺑소니 비슷하게 해놓고. 구호 조치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변호인만 덥석 사가지고 피해자 상태는 빠져나갔다. 물어보지도 않고 예, 예. 빠져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등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구속은 됐죠. 됐죠. 예, 보니까 11일 날 최종적으로 구속이 된 것 같아요. 예, 11일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선 아마 구속이 된 것 같죠. 예.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됐고 네. 지금 아마 그 피해자분이 생존해 있다면 네. 의사상탈이라도 그거는 생존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생존해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이에요 현재는. 네. 만약에 사망하면 위험운전 치사죠. 치사죄가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이 문제가 커지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죠.
그죠. 그 이제 그 만약에 이 마약도 마약 성분도 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뭐 같이 추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위험운전 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3년 이상은 나오는 거죠, 실형.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망하면 이건 뭐 3년 이상 뭐 분명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그 약물 뭐 술 마신 것도 약물로 푸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처벌이 되면 상당히 오래 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다른 논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게 크게 뭐 그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뭐 근데 네, 이 사건 관련돼서 좀 그런 부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20대가 정말 그 비싼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교수님.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얘는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20대가 이렇게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막 문신도 막 많고 이래요. 딱 모양새가. 그러면은 이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우리 청소년이나 아니면 그렇죠. 좀 철없는 20대 뭐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우와 저렇게 막 문신하고 다니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가 보다. 그렇고 잘못된 메시지가 예, 전달될 수 막 수억 원짜리 막 시계차고 막 짜증이라며 근데 롤스로이를 본인이 얘기하기는 그러게요. 롤스로이스도 뭐 자기 친한 형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맞아요. BJ한테 뭐 5억 원을 쏴줬다 한 것도 쏘긴 쐈는데 여러 명이서 모아가지고 뭐 이거 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좀 잘못된 거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뭐 어떤 마약 성분이 있는 뭐 그거 의도 그리고 그래서 사고를 내서 결국은 피해자분이 이렇게 큰 그럼요. 이런 중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그거지 뭐 롤스로이스 뭐 그렇죠. 시계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접하시는 조금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뭐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요거는 아마 결과를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후속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될 것 같아요. 마약과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어떤 판가름이 날 것 같고 네네. 한 번 더 봐야 돼요. 근데 요거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이 얘기한 거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읽어서는 안 돼요. 맞아요. 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참 28살짜리가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고 뭐 짜퉁인지 본인이 짜퉁이라고 하는데 짜퉁인지 아닌지 실제로 모르지만 수억 원짜리 시계를 차고 앉아 있고 네. BJ한테 5억 원씩 밀어줬다 뭐 이런 거 등등이 나오면 참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좀 씁쓸해요. 허탈감 느껴요. 네. 씁쓸하고.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뭔가 노동을 해서 내가 그렇지. 어떤 의미 있는 그 대가로 취득한 돈이 아니면 다 허상이죠. 사실은 그런 게 허상이에요, 교수님. 글쎄 말이에요. 롤스로이스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봐. 롤스로이스 우리 일반인들은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구경 못 할 거예요. 맞아요. 잘 보이진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좀 좋은 동네 가면 가끔 보이잖아요. 가끔. 나는 뭐 본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게 죄되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없어야지 깨끗한 돈이고 그 돈은 그 깨끗한 돈으로 차는 괜찮죠. 존중받을 수 네. 있어요. 그렇지만 도둑질 해가지고 그런 짓이나 하고 그러면 불법적인 일, 구역질 뭐, 나죠. 네, 그러면 안 약간 되죠. 열받죠. 그러면 많이 안 되죠. 열받죠. 그럼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뭐 바보여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대학교 졸업하고 20대 가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으려고 새벽밥 먹고 콩나물 전철 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출근하고 저 도시락 요만한 햄버거로 때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다수인데 그들한테 너무 좌절감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정한 돈으로 가진 사치 다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또 법과 제도로부터도 특혜를 받는다면 이건 이 세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너무 억울하지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떤 논란이.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구속이 된 거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마약인지 아니면 피부염 관련돼서 투약하는 과정에서 이거 인체에 누적된 게 도출된 있는 건지 요 부분은 아마 더 가려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일견 구속된 거는 일단은 구호 조치 안 한 걸로 구속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 마약 성분 여부는 이제 좀 조사를 뒤로 해봐야 되고. 미뤄져 있고 더 예. 있어야 되고. 구호 조치 일단 구호 조치 안 한 거 자체가 지금 본인은 문제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요. 구호 조치를 자기가 뻥 하고 사고 난 다음에 내가 구호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솔직히 해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 그것만으로도 일단 구속감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영장은 발부된 것 같고 네. 이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마약과 관련된 게 더 추가될 건지 여부는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브리핑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또 우리 서민들 민초들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뭐 저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 석석 비벼서 먹어도 당당하게 내가 버는 돈으로 그 깨끗하게 먹는 그 밥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너무 그럼요.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탈법과 위법과 못된 짓을 해서 잘 처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대가리는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 맞습니다. 잔대가리 울리는 하고. 맞습니다. 이거 속상해 죽겠더라고 이거 이놈의 새끼만 이거. 그렇죠. 어쩜 이래요. 나 이거 참. 아니 술 마시고 늦게 집에 온다고 엄마가 당연히 꾸짖지 그러면. 당연하죠. 엄마가 이제 막 술 대학 마시고 들어갔는데. 이게 한 번인데 이러겠어? 아니었겠죠. 이놈 습관적으로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꾸짖었나 봐. 네.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엄마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엄마를 살해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 난 이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19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대학 들어간. 네. 그래서 아마 영등포경찰서에서 10일 날 존속살해죄로 이제 그 구속 송치를 했는데 네. 이놈이 나 참 그 당시 사건 그 당시에 기억나냐? 네. 너 흉기 휘둘른 기억 있냐? 네. 요거 그거에 그냥 대답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얘기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얘가 한 건 3일이네. 3일. 예. 지난 3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니까 엄마가 그러네. 꾸질만. 02시 50분이네. 예, 꾸짖을만 하죠. 그렇지. 19살 먹은 놈 새끼가 이제 겨우 미성년자 막 간면했잖아. 네. 그거 아마 1학년 같은데 이거 그래. 대학교 그죠? 1학년 같아. 1학년. 예, 예. 19살인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새벽 2시 50분에 기어 들어오니까 너놈 새끼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생기냐. 아파트네. 영등포 아파트. 50대 엄마야. 아이고. 그러니까 늦게 지 대학 보내려고 이 엄마 머리 썩었을 텐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것도 어머니한테 꾸짖음을 들을 만한데 또 술은 많이 먹고 왔으니까 엄마가 또 뭐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다투다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대. 참. 그래서 함께 살고 있던 가족 신고가 있어가지고 3시 05분경에 현행범 체포가 됐고 네. 엄마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해 버렸어요. 결국은 이 자식은 이거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게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내가 살해했으니까. 그것도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마 얘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야겠죠. 사람이라면 네. 사람 새끼라면 앞으로 자기의 삶이 삶이겠어요. 이거 가서 처벌받는 거 뭐 이거 아마 존속살해 같으면 이 새끼 못 살아도 뭐 20년 이상 살 거고 그 정도 살겠죠. 20년 이상 살 거고 그래도 이놈 한 40대면 나와. 맞아요. 나이가 어리니까요. 한 40대면 나와도 40대 정도에 나와서 그 수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얘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나머지 가족분들은 또 어떠냔 말이에요. 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다른 가족들이 이 자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이놈만 보면은 생각나죠. 생각날 텐데. 이런 정말 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교수님 점점 이런 이거 사실은 정말 아무 이유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이거든. 정말 그 순간의 감정. 근데 이런 것들을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이제 성인도 됐고 해서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술도 기분 좋게 한 잔 먹고 왔는데 그거 갖다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왜 해?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화를 못 참는 거예요. 그 순간의 화를. 그러니까 점점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감정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신속하고 너무 그 순간적이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맞아요. 이게 근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회가 또 너무 빨라지는 것도 저는 영향이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어. 모든 게 다 빨리빨리 되고 빨리 표출하고 그 즉시 뭔가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빈번하게 겪다 보니까 이 순간적인 감정 컨트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내가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현대 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했더니 은은함이 사라졌다. 좋은 말이네요. 그 맞네요. 시인분 네, 네. 내가 잘 아는 시인분인데 그분이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떤 사회라고 보세요? 그랬더니 은은함이 사라진 사회. 맞는 말씀이신 것 은은함이 같아요. 사라졌다. 그 말이 지금 네. 우리 용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닿죠, 그렇죠? 사실 세상 삶은 은은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늘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꾸준히 가지만 과하게 맞아요. 변하거나 과하게 뭐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은은함이 사라진 사회라고 그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와서 닿더라고. 나도 맞아요. 이제 은은함하고 자꾸 멀어져 갖고 급해진 건 사실이야. 교수님은 원래 또 근데 좀 급하시지 않으세요? 응? 원래 좀 급하시잖아요. 급하지. 반응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후회 엄청 하는 스타일. 또 후회하세요. 예, 이거는 뭐 안타까워요. 이거는 하긴 이거 보다 보니까 언젠가 다 제가 한번 다루긴 다뤄야 되겠는데 제가 취급했던 사건이라 늘 부담스러운데 그 고등학생이 네. 자기 그 고등학교 여학생하고 빨리 조기 결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안 시켜줬다고 아유, 자기 엄마 둔기로 살해해서 목욕탕에 숨겨놓고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오니까 아버지 살해하려고 하는데 빗겨 맞는 바람에 살았어요. 이거 방송 했던가요? 네, 저희 했죠 우리가. 우리가 했던 것 같으네요. 이슈. 근데 그건 살인 사건으로 한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계획이죠, 아예. 그건 완전 예, 작심하고 계획. 한 근데 거고. 얘는 이거는 계획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보면 우발적인 것 같기는 계획은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기나 뭐 사형 정도 형량은 아닐 거라 한 20년 내외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근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은 사람 입장에서 계획이건 무계획이건 우발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 죽은 사람은 어차피 저놈한테 피해 당해서 죽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하고 우발을 너무 형량 차이를 갭을 넓게 두는 것도 안 돼요. 맞습니다. 요거 조금 제가 볼 때 이거 고쳐야 할 점이에요. 네, 맞아요. 우발은 뭐 한 7년 내외로 뭐 계획은 20년 이상으로 뭐. 한 13년 갭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죠. 그 양형 규정 바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법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지. 피해자 입장이 항상 그 조문을 만들면 어떤 법 조문을 만들고 형량을 만들 때도 피해자의 입장이 거기에 반드시 녹아 있어야 돼요. 우리 그게 없어요. 맞아요. 녹아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 즉 말하면 우발에 의해서 내가 죽었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죽었던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죄로부터 죽은 거예요. 맞죠. 근데 처벌하면서는 뭐 우발은 7년이야. 7년 내외. 맞아요. 뭐 계획은 20년 이상. 이래갖고 한 13년 갭이 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피해자의 어떤 입장이 녹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래서 양형 규정 좀 약간 손봐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찌됐든 간에 사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했다 하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고 그렇죠. 거기서 아주 심하게 너무 치밀하고 악랄하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가중해버리고 가중하고 얹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사건은 정말 한순간에 얘가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또 혹은 불가피한 경우인데 그러면 다소 그렇지. 감경해주고 그렇게 해야 가면 돼요.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딱 정해놓고 네. 기준선 정해놓고 아래 위로 조금씩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죽은 사람 피해자 입장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성문 판사한테 열심히 써가지고 감형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놈 진짜 아마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겁니다. 이놈도. 그러게요. 가슴 아프더라고 이건. 네. 엄마는 지놈 대학 보내려고 아마 고3 수험생 되면 부모님도 같이 집에서 근신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같이 수험생이죠. 뭐. 테레비 하나도 크게 못 틀어놓고 있어. 부모님들이 안방에 가서 더운데 혼자서 맞아요. 보고 싶은 드라마 볼 때 여기다 이어폰 꽂고 본다는 거야. 애들 공부하고 수험생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지장 줄까봐. 그런 식으로 길러서 지 대학 보냈을 거야 아마. 그럼요. 그 어머니는 이놈 자식 말이야 이게 에이 속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한번 방송이 이미 됐던 놈인데 추가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
우울증 갤러리에서 중학생을 만나가지고 성관계에서 이제 16세 이하니까 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았던 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놈이 이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진짜. 그 추가 범죄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알게 된 중학생을 만나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죠.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렇죠. 16세 이하하고 네. 이제 저 합의된 성관계를 했어도 그거는 처벌 받잖아요. 네. 27살인데 요 놈이.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얘 추가 범죄가 드러났는데 아이고. 일단은 주 혐의는 저 6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네. 부천시에 있는 모텔하고 만화 카페에서 중학생 14살짜리하고 2번 성관계한 거. 에이. 요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구속된 거예요. 네. 얘들이 만난 것도 디스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갤러리. 만났대요. 예. 이거 하나 이거 그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커뮤니티도 했는데 정말 이 커뮤니티 중에서도 또 특히 이거 우울증 갤러리가 문제예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우울증 갤러리 사실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 있어 이거. 네. 그런데 이놈이 그 우울증 갤러리에서 이 중학생을 만나서 성관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관계를 한 경험을 글로 써가지고 또 그 우울증 갤러리에다 9번 올렸어요. 에휴 참. 이거는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울증 갤러리에서 어린애 만나고 성관계 할 수 있다. 그런 걸 올리는 거 한 가지 효과. 네. 그 다음에 그걸 올리면 이 중학생 얘는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클 거예요. 그럼요. 다 안다니까 자기들끼리는 캡처해놓고 뭐 해가지고 누구하고 누구 만났을 거라고. 예. 오고 간 대화만 찾아도 유추할 수 있잖아. 누구 만난 건지. 그럼요. 올린 애가 누군지. 예. 그래서 이거 9차례 올렸고 계속해서 얘한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떤 음란한 말을 직접. 무는 부호 같은 거를 계속 보냈던 모양이에요. 얘한테. 애를 엄청 피해 준 겁니다. 이놈이. 아니 지금 14살짜리랑 아무리 뭐 합의든 뭐든 이렇게 한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또 27살인데. 이 애한테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보내고 근데 얘가 더 드러난 게 네. 6월달 사건으로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그 이전 4월달에 역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서 송치된 바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네요. 그 어린애가 아마 그 글을 올린 거죠. 하는데 네, 그거 네. 알고도 방조했던 모양이에요. 참. 응? 그래서 이제 아마 2차 공판도 지금 열릴 예정이라는데 얘는 지금 엄벌에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다는 이유가 일단 취약함 그 원인이 되잖아요. 어린 나이. 그러니까. 근데다가 또 이제 우울증 갤러리 같은 데다 글을 올린다는 건 이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또 겪고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2차적으로 제 정서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취약하고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거 사실은 뭐 지 이득 취하자고 뭐 빼먹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성적인 욕구 채우고 애들 뭐 거기서 이렇게 막 또 조장하고 방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처벌을 세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우울증 갤러리 이거 관련돼서 이거 분명히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돼요. 네. 아이들이 그 나이 이 중학생이 되고 그 나이 즈음에 우리 성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걔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나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그럼요. 있잖아요. 예. 저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막 죽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그 어떤 고민이나 거기서 오는 우울감을 상담을 통해서 우리 홍 박사 같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하는 그런 창구, 정상적인 양지에 올라와 있는 창구가 많아져야 되고 맞습니다.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가 돼 가야 되는데 맞아요. 요렇게 네. 어디 그 사이트에 우울증 갤러리를 만들어갖고 이런 이질적이고 잡스러운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이 창구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제 여기 우울증 갤러리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걸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성인이 어차피 너 위로해 주는 죽을 척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너 죽을 거잖아. 나도 죽고 싶어. 이게 가짜 이 사람은
사람은 죽고 정말 싶지 나쁜 않죠. 새끼들이야. 응, 응. 죽고 싶어.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만날까? 그 자살방조가 그거구나. 뭐 그런 식으로 어. 만나서 또 애 꼬드기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즐기자, 그냥. 즐기고 좋은 기억 가지고 가자.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걔는 죽거나 말거나 냅두고. 예. 이거 그렇게 악용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지로 끌어내야 됩니다. 양지로. 이거 문제예요. 아이들이 그 시기에 당연히 그 시기에 적합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고민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아주 양지에서 이 포섭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슬기로운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해주는 양지로 끌어올리는 상담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청소년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그럼요. 그러면 길거리 다니다가 그냥 짬짬이 눈에 띄는 게 청소년 상담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막 고민 있으면 그냥 가다가도 나 저기 들어가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 답답한 거 얘기 좀 하고 싶어. 거기 가면 그냥 거기 노래방 기기라도 있어. 노래라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와봐. 그러면 노래 한 곡 했어. 그러면 와봐. 앉아봐. 뭐가 고민인데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러고 털고 갈 수 있게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미래잖아. 우리나라 미래. 네, 맞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음습한 그 갤러리 안 들어갈 거냐 애들이.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여기에 자꾸 모여드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심정을 가진 아이들이 있으니까 위로받으려고 나만 이상한 거 아니구나. 쟤도 나처럼 이런 생각하는구나. 이게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결국은 그런 생각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잘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네. 이게 지난 4월에 이놈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학생 건드린 거는 자살하는 거 방조한 거 보니까 지금 홍 박사 얘기한 거 비슷하네. 나도 곧 죽을 거야. 나도 지금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우리 만나서 죽기 전에 못할 게 뭐 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할 짓 다 한 다음에 걔 죽거나 말거나 내팽개쳐 버린. 그래서 이 새끼 자살방조로 처벌받은 거거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네. 국가 사회가 이건 성인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잘못되는 건 전부 어른들 책임이에요. 맞아요, 교수님. 이후 열을 막론하고 예. 구실 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애들한테 미안해야 돼요. 이후 열을 막론하고. 애들 중에서 소년범들 강력 사건 이렇게 하고 사람 막 죽이고 성인범 뺨치는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은 이미 그건 애들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악마의 제3의 부류라고 보면 돼요. 그건. 맞아요. 거기에 상황 조치하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자기도 못 견뎌갖고 이런 데를 찾아드는 아이들 정도라면 얘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 있고 책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이거는 요번에 엄벌에 취해서 이런 짓 못하게. 그리고 제발 좀 이 갤러리 경찰에서도 좀 체크 좀 하고. 맞아요. 여기 상시로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갤러리 이런 범죄, 그러니까 너무 유형이 다양한 거예요, 교수님. 맞아요.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맞아요. 되는 갤러리가 또 있는 반면 또 동물학대랑 관련된 갤러리.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잔인한 얘기하고 영상 막 공유하고 하다가 그게 실제로 동물 학대로 실제로 이어지니까요. 맞아. 그래서 이것 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회 현상이 아주 복잡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니까 경찰이 가진 어떤 능력의 한계가 너무 다원화돼서 정말 이거 다 하라고 저 경찰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말하는데도 미안하긴 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그냥 미묘하게 수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사회 환경을 체크를 잘 해가지고 맞습니다. 정보 형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래 맞아요. 이게 경찰만의 업무가 아니라 교수님 생각해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모두 다 관심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아닌 사람이 조사는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데 이런 우울증 갤러리가 안 생기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유관기관의 어떤 업무가 우선 있으면 사이트 관리하는 네, 있으면 이 우울증 갤러리에 모여드는 아이들도 적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범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경찰이 하는 거고 애초에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나서서 이런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물론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미흡한 거예요. 많으니까. 특히나 애들이 관련됐다는 거는 우리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예. 거. 그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스토킹 이건 문제예요. 그러게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네.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아유, 이거 진짜 죽여버려야 돼 이 새끼 이거.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런 나쁜 놈 이러냐고요. 새끼 다 있냐고. 오직 하면 저 여자친구가 지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나오겠어. 글쎄 말이야. 그런데 그 신고하러 갔다고 경찰서 마당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칼 들고. 와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행위만으로도 얘는 진짜 아주 보내드립니다 이거. 네. 이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8일 날 오후 5시예요. 네. 2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경찰을 찾아온 거야. 네. 헤어졌구나 또 더더군다나. 네. 전 연인. 그래서 경찰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신변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을 했대. 네. 잘했어요. 그래 위험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은 규가를 덮기 위해서 네. 이 여청 강력팀 경찰관 5명이 보호하면서 경찰서 정 건물을 나서고 있었어. 같이. 예. 예. 그 순간 이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민원인 주차장을 가르쳤어. 저기 저 고놈이 지금 저기 있다는 거야. 얼마나 차가 저기 있다는 거야. 무섭겠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그럼요. 자기 경찰서 신고하러 왔는데 따라왔어. 경찰서 주차장에 차 대고 기다리는 거야. 너 신고 끝나고 나면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막말로. 맞아요. 예. 그냥 자지러진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그 여성을 경찰이 아마 경찰 차 안으로 일단 대피시킨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주변을 수색해갖고 그 가방 메고 있던 한 남성을 그 발견을 했어 거기서. 네. 그래서 그 가방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흉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코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온 거죠. 예.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린 겁니다 이거. 맞아요. 예. 원래 수년간 둘이서 교제를 했었대요. 그런데 네.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세요? 뭐예요? 강아지 문제로. 아이고. 강아지 문제로 자주 다퉜대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이놈이 예. 흉기 들고 그 여자한테 전적이 있어요? 전력이 있는 놈이에요. 위험한 놈입니다. 그렇네요. 잘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네. 이분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은 이제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만 계속 전화해갖고 너 죽인다고 했나 봐. 협박한 협박 거네요. 전화를 계속 걸은 모양. 그러니까 예. 스토커죠. 할 수 없이 이제 신고하고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 새끼 이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경찰서까지 앞에 올 정도면 이거는, 진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막가파요. 예, 예. 이거 엄벌해야 됩니다. 엄벌. 그다음에 뭐 묻지마 흉기 난동 영상 있잖아요. 영상. 네, 그 근래 네, 난 네. 거. 그것도 계속 보내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협박이에요. 그럼요. 응? 이거는 이건 뭐 당연히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했고 구속될 네. 거고 요거는 뭐 스토킹 처벌법하고 흉기 소지 아니면 뭐 살인 예비까지 예. 나는 볼 수 있어 그럴 보이거든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일정 기간 살고 나온 다음에도 이 여성분 그 신변 보호 해줘야 돼요. 그럼요. 이 새끼가 완전히 손댈 때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여성분은 굉장히 빨리 가능하면 이 새끼하고 많이 떨어지거나 아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범죄 사건이 나면 피해자가 불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가해자가 안 됩니다. 제대로 처벌 받아서 맞습니다. 예. 여성분은 앞으로도 이 새끼 구속시키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못 겨나오겠지만 출소되면 그 순간 경찰이 이 여성을 조금 관리 해주셔야 신변보호 될것 관리를 같아요.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 양쪽에다가 스마트워치 지급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가 100m 이내에 접근되면 양쪽에서 삐삐 소리 막 나야 되고 네. 자동으로 그 국가기관에 두 사람이 접근 방향이 가까워졌다는 게 자동으로 뜨게 해서 네네. 바로 공권력이 그 현장으로 출동해 갖고 막는 이거 현재로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더라고.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저 집에서 연구를 해봐도 그렇죠. 이거 합시다. 이거 돈 많이 안 드는데. 그러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비용 그 새끼한테 그놈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고통스러워야 돼요. 맞아요. 민영사로 다. 맞아요. 좀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시행이 돼야 그거 보고 맞아요. 안 하죠 또 그래 이제 다른 안 하지. 사람들이. 아 이건 뭐 접근하는 거 하면은 바로 걸리고. 예. 아씨 내가 그렇게 해놨더니 그 돈도 내야 되고. 돈도 그 비용도 전부 다 내가 찬 스마트워치 비용 그 피해 상대방, 여성이 네.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비용까지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공권력이 100m 접근했을 때 출동했을 때 거기 들어간 비용까지 산정해 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아이고 일부러라도 아우 난 이제 저쪽 근처 안 갈래. 가려고 애를 예. 쓰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뭐 이슈는 뭐 요 정도 여기까지 할까요? 마치겠습니다. 네. 예.